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에 이어지는 태풍 소식까지 날씨가 정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굳은 하늘 소식에 심란한 날들이지만 폭염으로 푹푹 찌는 날이 적다는 건 어쩌면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네요. 비바람에 코로나까지 싹 씻겨져 내려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간 혈우사회 뉴스를 꼼꼼하게 엮어 전해드리는 해모필리아 TV의 아이러브 해모입니다. 대한민국 혈우병 치료제 공급 기업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녹십자사가 생각나시겠죠? 저 역시 그런데요. 새롭게 혈우병 치료제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SK 플라즈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SK는 200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8인자 반감기 연장 원천 기술을 개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SK는 이 기술을 호주의 CSL 베링사로 수출했고 CSL사는 이를 바탕으로 앱스틸라라는 반감기 연장 8인자 제제를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CSL 베링 코리아는 SK 플라즈마와 함께 앱스틸라의 국내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7월 말에 열렸던 혈전지혈학회에서 처음으로 앱스틸라를 홍보하는 두 회사의 공동 부스가 운영되어 관심을 받기도 했죠. 이수 앱지스사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피하주사형 9인자 치료제를 미국 카탈리스트사와 제휴해 달카라는 성분명으로 임상 2상 결과까지 얻어낸 상태입니다. 이 중간 결과는 6월 WFH 가상총회에서 포스트 발표 형태로 공개되었는데요. 최종 개발까지 성공된다면 최초의 9인자 전용 피하 주사제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표준 반감기 8인자 제제에 대한 국내 1상 임상시험을 최근 마친 펜젠사 또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7번 응고인자를 활용한 항체 환자 치료제 임상시험을 준비하면서 노보세븐의 글로벌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티움바이오도 눈여겨볼 국내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티움바이오의 개발자들은 과거 SK케미칼에서 앱스틸라 원천 기술 개발에 함께했다가 티움바이오를 벤처 창업한 멤버들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HCV, 즉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우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법원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엠에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HCV 협의회 추가 참여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HCV 협의회란 HCV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중 소송에 패소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2018년 코엠의 내에 설치된 특별기구입니다. 현직 코엠 대의원 일부가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8년 1차로 협의에 참여 공고를 냈으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HCV 소송인단 중 일부가 피고인 지씨 녹십자와 합의, 17년에 걸친 배상 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환자 사회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협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코엠회가 HCV 협의회 활성화라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코엠회는 공지문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즉 혈액검사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환우들은 8월 17일까지 코엠 사무국으로 연락해 협의회 명단에 등록하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HCV 진단서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국혈우재단이 발행한 2019년도 백서에 의하면 최근까지 HCV 항체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혈우병 환자는 총 493명으로 이 중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했던 60여 명을 제외하면 단순 계산했을 때 협의회 참여 대상자는 43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집계하지 못하는 환자나 사망자의 가족까지 합치면 그 대상은 약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혈우병 청년들의 랜선 뮤지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혈우병을 비롯한 미국 내 출혈 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온라인 예술 작품이 7월 3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혈우병과 출혈 질환에 관한 공연과 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빌립 리미티드가 제작한 이번 작품 헤모필리아 더 줌지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수의 공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서 영상을 찍어 취합 편집하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에서는 총 16명의 미국 내 출혈 질환 환우들이 출연해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과 에피소드들을 춤과 노래, 연기로 재미있게 표현해 웃음과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빌립 리미티드의 대표 패트릭 제임스 린치는 우리는 예술과 자기 표현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지역사회의 출혈 질환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혈우병 유전자 치료의 선두기업 바이오마린이 독점 후원한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 공연 및 공연 예술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여 젊은 환우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사회적인 기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헤모필리아 더 줌지컬 풀버전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초의 혈우병 A 피하 주사제로 이름난 햄리브라의 무상 공급 결정 소식입니다. 햄리브라는 지금까지의 응고인자 기반 치료제와 다르게 이중 특이항체 기술을 활용해 지혈을 도모하는 혁신 치료제에 속하죠. 외국에서는 항체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8인자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단 황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햄리브라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정해져서 항체 환자들조차 마음 놓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에 걸쳐 최초 24주 동안만 약을 사용할 수 있고 그나마도 12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등 한국 시장 신약 진출의 높은 장벽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햄리브라의 국내 공급을 맡고 있는 JW 중해제약은 지난해 8월부터 무상 공급으로 햄리브라를 투여받던 환자 중 12세가 안 돼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소아 환자에게 12세까지 또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쓸 수 있을 때까지 무상 공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24주가 경과하더라도 급여 기준이 풀릴 때까지 무상으로 햄리브라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햄리브라의 1인당 연간 약제비가 약 4억 원임을 감안하면 공급사 차원에서는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시장 연착륙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배제하고라도 햄리브라의 이번 인도주의적 무상 공급 결정에 대해 혈우사회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도 내부적으로는 혈우병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사회의 니즈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햄리브라에 관한 보험급여와 약가 조정 절차에 곧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혈우병 치료제 처방을 위해 회사에 반차를 내신다고요? 아니면 아직도 어머니가 대신 약을 타러 다니시고 환자는 의료진 얼굴 본 지가 몇 년이 넘지는 않으셨나요? 야간 진료를 이용해 보세요. 낮 시간 근무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혈우재단 서울의원은 매주 화요일, 구로 연세재활의학과의원은 매주 목요일에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저녁 8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퇴근 후 여유롭게 진료 보길 원하는 환자분들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부터 물난리까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계절은 흘러 벌써 입추가 지났죠. 올해는 유난히 달이 바뀌는 느낌도 계절이 지나가는 감각도 무뎌진 느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소중한 시간들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8월, 폭염, 태풍, 코로나
그 무엇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 해무 김도영이었습니다.